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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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 아이 부끄러워라. 네, 교수님 저희가 이 우아 이상학 채널을 시작한 지도 벌써 4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구독자 애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우아 이상학 채널 구독자분들의 애칭을 정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우아 이상학 채널을 사랑으로 봐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애칭이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가장 어울리는 이 애칭을 한 가지 정해서 선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물이 좋은가 보죠. 네, 교수님께서 좋은 걸로 준비해서 보내드릴 것 네, 같아요. 좋은 선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속에 내가 억압하고 또 부인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것들을 깨닫게 돼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방어 기제를 좀 더 살펴보니까 이 방어 기제가 1차적 방어 기제와 2차적 방어 기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차 방어와 2차 방어를 구분한 학자는 네. 낸시 맥 윌리엄스라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1차 방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원초적인, 네. 조금 더 어떤 인간의 본능에 잇대어 있는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조직적이고 좀 덜 체계적인 방식의 자기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고스란히 외부로 투사되는 거,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극렬하게 구분하려는 분열적인 태도, 그리고 나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견디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신체와 장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덜 체계적인 것이 1차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방어라고 하는 건 왜 1차 방정식보다 2차 방정식이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것처럼 2차 방어라는 건 조금 더 체계적인, 조금 더 조직적인, 그래서 뭔가 의식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거친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타난 대상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자기 마음 속에 침투해 들어온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화라든지 자기 합리화라든지 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어. 그런 것들은 이건 신포도야, 그거 못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스스로가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 혹은 내 안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나를 방어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승화, 혹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재치 있게 한번 웃음으로 넘길 줄도 아는 유머, 뭐 이런 것들을 흔히 2차 방어라고 한답니다. 네, 좀 더 체계적인 것이 2차 방어이고 좀 덜 체계적인 것이 1차 방어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드러나는 게 이 방어 기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라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의 몸이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또 앞에서 그럼요. 1차 방어 기제 얘기하시면서 신체화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음에 병이 들게 되면, 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신체적으로 곤란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화라고 하는 개념을 시민성, 그러니까 마음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들이 생겨나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내 몸이 거기에 대해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체화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든데 나는 편두통을 경험해요. 네. 혹은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신경통이라든지 류마티스성 관절염 네. 혹은 스패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육경련, 네. 그런데 왜 볼이 떨린다든지 팔이 이렇게 막 떨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데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신체화 혹은 신체화 장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 힘든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체화인 것 같아요. 네, 잘 정리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 혹시 공황장애와는 좀 다른지 궁금해지는데요. 신체와 차이 나는 정신장애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공황장애 얘기를 꺼내 주셨는데요. 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심한 상태의 몸의 반응을 뜻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황장애로 진단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황 발작이 있습니다. 이 발작적 증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신체화 장애와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체화 장애가 아닌가요?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네. 공황장애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적인 그런데 굉장히 강렬한 외상, 트라우마, 상처가 거기에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런 것들이 내 몸으로 막 발현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심계항진, 맥이 막 빨리 뛰는 빈맥이나 혹은 맥이 아주 천천히 뛰는 서맥 혹은 아까 편두통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두통이 있거나 오한이 있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극심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혹은 내 심장 기능이 좀 이상이 있나라고 여겨질 정도로 흉통이 있거나 혹은 심계항진을 넘어서서 기회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맥이 이렇게 뛰다가 한 번씩 건너뛰기도 하는 이런 부정맥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은 주저앉게 되고 그야말로 발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일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신체화처럼 느껴지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큰 시련을 경험했거나 큰 사건을 경험했거나 네. 어떤 외상적인 독특한 경험들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가 많아서 이렇게 누적이 되어진 상태의 스트레스보다는 촉발적인 측면의 외상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네.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에 걸쳐서 네. 사람이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참다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공황장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외상성 경험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신체화와 이 공황 장애가 드러나는 것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네.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꾀병, 신체화가 좀 꾀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이 신체화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